여러분, 영어로 뭔가 말하려고 할 때 입이 딱 멈추고 안 나와서 막 미치겠지 않으신가요? 이게 다 머릿속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말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저도 처음에 호주에 갔을 때 한국어로 생각한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장 한마디 말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티키타카도 잘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번역하는 답답한 과정에서 그냥 생각하자마자 동시에 말이 툭 나오는 단계에 도달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이거 오늘 여기서 모두 공유할게요. 공짜로 당장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해보세요. 번역 없이 영어로 바로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린 후에 바로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기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린 중고등학교 시절에 길고 복잡한 영어 문장을 분석하고 파고드는 연습에 익숙해 있죠. 막 관계대명사가 막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고 막 이거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고 막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만 배운 영어가 실제로 말하기를 할 때에도 적용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말을 복잡하고 예쁜 영어 문장으로 먼저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빨리 만들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말이 바로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제 원어민 친구들 말하는 걸 보니 엄청 짧고 쉬운 단어들로도 툭툭 내뱉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바로 쉬운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말하고 싶은 어떤 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 내용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쉬운 문장으로 짧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이 한국어 문장을 먼저 볼게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감정적으로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이걸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나 딱딱하고 복잡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우린 초보자니까 이런 문장을 당연히 바로 만들기도 너무 어렵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린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아주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여러 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I feel stressed. 그런데 요즘이라는 표현을 더 넣고 싶다 하시면 문장 뒤에 these days 이런 표현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또 내게 필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이죠. 그래서 I need some time alone. 그리고 휴식을 원하니 I want to relax. 이런 식으로 짧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진짜 간단하고 쉬운데도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문장도 만들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즉시 짧은 문장으로 내뱉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긴 문장도 술술 나오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풀어서 말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한자어로 바탕이 되어 있어서 의미가 추상적이고 좀 이미지가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가 않죠. 근데 영어는 구체적인 동작과 상황 중심으로 말해요. 우리도 영어식 사고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풀어서 말하기인데요. 이건 어려운 한국어 단어를 영어에서 억지로 막 찾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들을 조합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졸업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graduate 이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finish school 이렇게 내가 아는 쉬운 단어들로 풀어 말하면 돼요. 영어는 단어 암기보다 말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 출근하다라는 걸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출근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이러지 마시고 일하러 가다, go to work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조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셔야 합니다. I go to work 이런 식으로요. 또 전공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싶을 때 전공?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지? 이러지 마시고 무엇을 공부하시나요? 라고 더 쉽게 풀어서 말해볼까요? What do you study? 이렇게 말해도 원어민들은 전공을 묻는 질문으로 그 상황과 맥락에 맞게 이해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황별로 굳어진 영어 표현들을 덩어리째로 익혀두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논문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일상 대화에서 원어민들도 문장을 일일이 막 문법적으로 조립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별로 굳어진 패턴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스러운 대화의 50%에서 80%가
정형화된 어구로 이루어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 실험에서는 자주 쓰는 어구를 통째로 학습한 그룹은 표현을 잘 기억해서 말을 막힘없이 이어갔지만 단어만 익힌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문장을 조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저는 자주 쓰이는 패턴 문장들을 덩어리로 익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걸 계속 몇천 번씩 말로 내뱉는 발화 연습을 하면 말을 할 때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말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저도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듣고 저거 많이들 쓰네? 나도 저거 써야지? 막 이러면서 익히고 내뱉고 하면서 영어 회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문법이나 철자를 일일이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을 분석하거나 막 직역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그냥 통째로 연습해서 썼었어요. 우리가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대부분은 When I drink coffee, I can't sleep at night. 이런 식의 문장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네이티브들은 Coffee keeps me up at night. 커피가 밤에 나를 깨어있게 합니다. 잠을 못 들게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식 사고는 훨씬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어와 영어는 어순과 표현 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식으로 직역하려다 어색해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정말 흔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번역 없이 바로 말할 수 있는 표현을 패턴으로 익히고 계속 발화 연습을 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말문을 트이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문법 공부 없이도 마치 아기가 엄마라는 단어를 수백 번 반복하다가 어느 날 정확히 말하게 되는 영어가 모국어처럼 이렇게 절차 기억화하는데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걸 적용해서 스피킹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예로 학생들에게 May I? 뭐뭐 해도 되나요? 라는 한 가지 이런 패턴 표현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뒤에서 단어를 여러 개 넣어서 교실에서 엄청 사용을 하거든요. May I drink some water? May I sharpen my pencil? 이런 식으로요. 초보일수록 하나의 패턴으로 몇십 개의 문장을 만들어서 계속 발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확장해 나가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쉽고 짧게 말하는 연습하기. 두 번째, 어려운 한국어 단어를 풀어서 영어로 말하기 연습하기. 셋째, 상황별로 굳어진 표현, 패턴 문장들을 통째로 익혀서 소리내어 발화 연습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쳐 왔고 또 지금 다양한 학습법이랑 논문, 언어학자들의 의견을 지금 막 파고들고 있는데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걸 제가 하게 된 계기가 과연 내가 해온 영어 교육이 이게 맞게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어느 날 생겼었거든요. 근데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들이 지금 제 수업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현되는 걸 보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전엔 하고 갸웃거리던 학생들이 지금은 영어로 저랑 티키타카 하면서 자신의 말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학생들을 만났을 땐 단어 암기랑 문법을 엄청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영어가 틀리게 나올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어를 많이 배운 자기 자신을 믿고 아는 단어부터 하나라도 꺼내봐라. 꺼내는 연습만 안 되어 있는 거지 너희는 이미 일상회화에 충분한 3,000개의 단어를 이미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독려를 해줬거든요. 처음에 막 실수하면서도 단어를 막 하나씩 꺼내서 말하던 학생들이 제가 패턴과 그 표현 덩어리 중심으로 노출을 막 시켜봤더니 어느새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단어들을 공부해 오셨고 많은 단어들을 알고 계십니다. 단지 그 단어들을 많이 꺼내는 연습이 부족했던 것 뿐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많은 덩어리의 표현들,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을 잘 익혀두셔서 간단하게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는 요즘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말문이 트이는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빠르고 더 쉽게 나눌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선
잘 검증되고 직접 효과를 확인한 영어학습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어 멘토 앨린이었습니다. See you next week. Cheers!